안녕하세요. 저는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인데요. 특공대 듣고 있다가 종부세 얘기하시길래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이 종부세 등기로 나와가지고 배달하는데 배달할 때마다 등기로 하면 이제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배달을 할 때마다 고객들이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저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라고 했는데 대상이 몇십만 명이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전체 국민으로 보면 또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재밌는 조사가 뭐 재밌는 건 아니고 매달 발표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했는데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130을 찍었는데 이거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 이상이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100이면은 그냥 똑같은 거고 100 이상이면 근데 130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대 최고다 지금. 그러면은 내놓겠느냐 집을. 오를 거 종부세 좀 내더라도 버티면 더 할 텐데 이제 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권에서 한마디 들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은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붕괴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다음 이야기는 일단 소개만 하고 현재 상황 보고 광고 듣고 와서 제대로 이야기 나누죠. 김준일 대표님. 예. 이거는 뭐 갑자기 생긴 이슈는 아니고 사실 뭐 수년째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제일 위인지 안 보이는 뉴스예요. 부동산 이야기 해봅니다. 종부세 얘기를 오늘은 초점을 맞춰 볼 텐데 2020년 종부세 고지가 됐습니다. 이제 소유주들에게. 그렇죠? 몇 명한테 들어갔습니까? 일단 23일부터 종부세가 고지가 되면서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폭탄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25일날 국세청이 이제 고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66만 7천 명에게 1조 8,148억 원을 고지를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는 사람의 숫자를 좀 보시면 되는데 2018년에는 39만 명, 2019년에는 52만 명, 그리고 올해는 66만 명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폭탄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 수를 얘기하면 대상되는 이 대상자 수를 지금 얘기해줬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나 증가한 겁니까? 총 거둬들이는 금액으로 들으면은 1조 8천억이 올해인데 이제 5,450억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작년 대비? 작년 대비 5,450억이니까 작년에 1조 3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 1조 8천억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올라 2% 오른 거니까 상당히 오른 거는 상당히 맞습니다. 오른 거는 예. 맞네요. 이 숫자 예. 봐서. 근데 이게 반증이니까 그만큼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42.5%. 이 여당에서는 언론에서 매달 보는 게 이제 뭐 종부세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자, 그리고 또 특정 이 연령과 이 대상이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은퇴해서 지금 현재 이 종부세를 낼 정도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집 팔고 가라는 얘기냐, 세금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또 종부세 내놓고 있는지는 광고 듣고 그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51 대원입니다. 4651. 종부세도 내리고 집값도 내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싼 집에 살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거죠 라는 의견도 좋고, 그 뒤로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제 시사특공대 부동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종부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영우맘, 아이 이름이 영우라는 건 확실하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더 많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종부세 내는 게 부담이란 사람들을 이거 다 같이 걱정해 주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6980님, 종부세 못 낼 정도면 집 팔고 가야죠. 이거 쉴드 치지 마세요. 이승엽님, 조금 지나면 종부세 대비 적금도 나올 판이네요. 그다음에 4250님, 서울 사는 도시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요 라고 했고, 송종현님, 그래도
1주택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1세대라고 한 거 보니까 1가구 1주택 대상자들에게 종부세 이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유창영님 투기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냥 다 같이 재개발돼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장만 하나 했는데 종부세 폭탄 나오면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김동래님 종부세 많이 나오고 집 한 채를 또 장려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집이 안 팔리면 2주택에 과세, 팔아도 과세,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 정책은 뭔가요? 김동래 씨 부분은 정부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이 과세의 원칙이 맞으나 지금은 좀 이거 원칙대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요 정도 이 뉘앙스로 정부에서 또 뭐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긴 했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종부세 관련해서. 예, 일단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뭐 내는 대상도 늘어났고 뭐 금액도 늘어났지만은 이게 뭐 폭탄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또 언론에 대해서 좀 불만도 나타냈고요. 네. 일단은 좀 팩트를 정부가 내세운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1.3%다. 종부세를 5천만 명 중에 66만 7천 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 명이 전체 고지액의 82% 1조 4,960억 원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대부분 돈을 낸다. 네. 그리고 종부세 내는 사람의 65%는 100만 원 이하 납부다. 그러니까 65%는 100만 원 이하니까 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막 폭탄이다라고. 이를테면 그게 종부세 대상이 거의 15억 정도 되거든요. 최소 네. 15억 정도 된 사람인데 100만 원을 못 내느냐 뭐 이제 이런 약간 뉘앙스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있고 또 이제 장기 보유자하고 고령자한테는 공제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를테면 16억 집인의 종부세가 271만 원인데. 네. 15년을 보유한 70대는 81만 원만 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유 기간별로 5년에서 10년은 20% 할인, 네. 10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할인을 해주고요. 고령자도 60에서 65세는 10%, 65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 이렇게 하니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이면은 거의 3분의 1만 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 이를테면은 직업이 없이 이렇게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주장이죠. 예. 그래요. 고액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허점이랄까요? 이거 사이좋게 남편과 아내가 보통 이제 집을 남편 이름으로 명의로 했는 경우가 그동안 대다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공동 명의로 이거 당연히 같이 사니까 아내 소유도 되지 해서 공동 명의로 하면 이런 공제 혜택을 또 못 받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 뭐 한동안 이게 뭐 절세 트렌드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있다가 또 이게 혜택이 안 돼서 다시 뭐 공동 명의로 안 하네. 근데 또 공동 명의로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세금 내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땅을 치는 사람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동 명의 같은 경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7547님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인데요. 특공대 듣고 있다가 종부세 얘기하시길래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이 종부세 등기로 나와가지고 배달하는데 배달할 때마다 등기로 하면 이제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배달을 할 때마다 고객들이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저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라고 했는데 대상이 몇십만 명이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전체 국민으로 보면 또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좀 이번에 항상 그런 언론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쓴다. 이를테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연봉 1억 직장인 5년 뒤 연봉 절반 종부세 낼 지경 뭐 이런 걸 5천만 원의 종부세로 낸다는 건데 지금 20억짜리 두 채를 가지면은 종부세를 지금 1,500만 원 내거든요. 네. 그럼 얼마짜리를 1억 연봉인 사람이 도대체 30억을 한 두 채 정도 가지면은 이제 한 5천만 원 낸다는 건데 이거 너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뭐 속된 말로 부동산이 귀세 정답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말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2013년에서 14년 요때 사이에 정말 바닥 찍었을 때 이 강남의 가장 요지의 이제 30평대 아파트들이 8억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이때 영끌로 막 한 두 채를 사서 갭 투자로 전세 놓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정부에서 집 많이 가진 사람 뭐 이름은 당연히 가리고 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뭐 500채 가지신 분 임대 사업자 뭐 이런 분들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종부세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신기하네요. 수십 채 이상 가지는 건 사실은 아무리 임대 사업자라고. 그중에 30대도 한 명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한 것이냐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린 적이 있어요. 이때
대상자도 그렇고 전체 세액도 그렇고 늘어난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그만큼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지가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다. 올해 특히 1년 동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강남이었습니다. 사실은 강남인데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용성 뭐 이런데 마포, 용산 이런데도 종부세 들어가서 좀 불만인 분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시 가격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조금 현실화 비율로 해서 좀 높였고. 지금 뭐 올해 이제 11월 3일날 발표한 거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된 건데 2030년까지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시 90%까지 하겠다.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 가격을 90%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아파트 공시 가격이 69% 반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은 뭐 10억 원짜리라면은 실제 공시 가격은 7억 정도, 7억 정도. 7억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할인해 주는 거예요.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85%였는데 이거를 90%로 상향을 했고 내년에는 95%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69%라고 아까 전에 공시 가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85를 곱하면 58.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억 원짜리 집이었으면은 실제 공시 가격으로 적용돼서 세금 내는 기준은 5억 8천만 원이었다. 근데 이거를 점점 올리는 거죠. 85%에서 90%가 되면 이게 62%가 되고 만약에 공시 지금 69%인 거를 2030년까지 25년까지 90%로 올리면 이게 85.5%로 하니까 매년 종부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플랜대로라면은 거의 시가에 근접할 시가에 정도까지. 이제 80%까지 85%까지 이제 그 근접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집값이 만약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공시지가도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의 없죠. 하락기 있었죠. 가끔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한번 있었고요. 외환위기 때 전 세계 정제가 같이 휘청할 때는 가끔 이제 네. 있죠. 자, 이런 얘기, 이런 우려를 하는 기사들도 봤을 거예요. 이거 결국은 또 참 이게 웃긴데 낙수 효과가 아니라 낙세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세금이 계속 밑으로 전가돼서 결국은 집이 여러 채 있고 고가 주택을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그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해서 결국은 이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대 사업자들 월세 네. 올리는 거죠. 월세 올려가지고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내게 되고 지금 전세를 또 내는 거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뭐 부동산 뭐 시장에서 이제 뭐 집계한 기사들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게 이제 약간 세금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뭐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정말로 어느 정도 이제 파장을 미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종부세의 뭐 한 65%, 70%는 일가구 1주택이에요. 사실은 지금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물론 이제 좀 올리겠지만은 뭐 그렇게 파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겠네요, 기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집 다주택자는 집 팔라는 거거든요. 사인이 확실하죠. 네, 사인이 확실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말로도. 예, 말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다 팔아라 지금. 내년 6월까지로 아예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조사가 뭐 재밌는 건 아니고 매달 발표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했는데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130을 찍었는데 이거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 이상이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100이면은 그냥 똑같은 거고 100 이상이면 근데 130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대 최고다 지금. 그러면은 내놓겠느냐 집을. 오를 건데 종부세 좀 내더라도 버티면 더 할 텐데 이제 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지금 거의 이 다주택자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쉽지 않습니다. 이 종부세 내는 분들의 항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집값을 올렸냐 이건 정책의 실패인데 왜 이 정책의 실패의 결과를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없이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시장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건 참 아픕니다. 정책 그 입안하고 또 펼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상황이죠. 130이다 이 수치가. 오현정 대원. 종부세도 힘든데 진짜 힘든 건 재산세라는데 이게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요거 하나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연동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전나영님.
부자 증세로 유명한 종부세를 전면 메인 이슈로 밀고 있지만 1주택자들도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 부담이 늘어나는데 요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1주택자들도 더 많이 해당될 텐데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살짝 감춰놓고 이거 다 부자 증세다라고 이제 세금 많이 건 거를 미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공시지가 비율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당연히 사실은 여당에서도 뭐 개별 의원들인데 뭐 발의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인하하는 거를 발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로 뭐 정말 모든 지금은 아직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좀 부자 증세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 보유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막 좀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아마 여야가 합심해서 좀 낮추는 안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알겠죠 어떻게 될지. 그래요. 이게 참 다들 모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문제라. 박순모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부세 논란. 이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에 있으니까 항상 정치권에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여권에서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갈등이 더 크게 기사가 마치 나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다, 국정원 개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크게는 반대하기가 어려운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네. 부동산 이슈만큼은 굉장히 밀접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게 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여권에서 한마디 들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은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붕괴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때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동산 문제가 아마 모든 그 핵심이 될 걸로 그렇죠. 보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마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때도 얼핏 비치긴 했어요. 이 종부세 관련해서 좀 과한 측면이 있으면 또 손을 보겠다는 얘기 얼핏 비치기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쏙 들어가긴 네. 했었죠.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손정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증세인데 원래 조세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수용 가능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시국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좋을 때야 뭐 집값 올랐으니까 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내시는 것이 좀 수월한데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경제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주머니 사정이 비어지는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항이 더 커진 것 같고 민감하잖아요. 네. 예민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라도 좀 풀어주면 아하,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면 자영업은 망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집값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집들이 있으면은 하나는 테러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김준일 대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 다주택자들이 사람이 살아야 될 집을 사고 파려는 이 대상으로 삼는 그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게 핵심이라면 좀 더 차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2주택과 3주택자 또 다르게 3주택 이상은 더 확실하게 더 징벌적인 성격을 더 확실하게 하고 1주택자들한테 그러면 조금은 더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뭐 아량 혹은 여유를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늘어나는 만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김준일 대표님 이거 우리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그때 정부 처음 만들어지는 세금이잖아요 종부세가. 그렇죠. 예. 그때 상당히 정부에 타격이 있었어요. 이거 처음 시행할 때는 혹시 이 선거 앞두고 이 선거랑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앞두고 정무적인 이 판단에 개입하게 될 여지도 있을까요? 일단 뭐 그때는 지방선거가 노무현 정부 때 지방선거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네. 망한 정도로 타격이 엄청 컸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어떤 불만은 상당히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세금 폭탄론 때문에 우리가 또 정권도 잃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좀 옹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뭐 분명히 지금 불만은 있고 영향은 많이 끼칠 텐데 노무현 정부 때만큼 그 정도로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박순봉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래요. 네. 저도 뭐 그건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경원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광고 듣고 들어와야겠네요.
저는 청소차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그 미화원들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인가 보다. 집값이 워낙 올라서 그런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쓰레기에 기저귀가 안 나와요. 정말 제가 일하면서 체감할 정도입니다. 집값 잡아야 합니다. 집값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 의식 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몸 누일 공간이 있어야 미래에도 설계하고 그다음 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공간이 있어야.